자, 첫 번째 이슈로는 장 마감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업종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방금 이제 박혜민 캐스터가 차화반을 말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화학, 반도체 이런 업종이 좋다라는 데는 이제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는 꼭 이 종목, 이 업종을 담아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뭐 생각은 그렇게 바뀌진 않고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올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이유가 이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뭐 펀더멘탈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기에는 딱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년, 그 내후년에 대한 이 경기 기대감을 미리 지금 주가가 땡겼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 증시에 대해서 성장 동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밸류 부담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어떤 시장에서 글로벌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좀 밝기 때문에 이런 높은 어떤 고밸류 같은 경우에도 당연한 부분으로 지금 작용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기 회복세가 내년에 어떤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증시의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천에 대한 우상향 기대감은 확률은 높지만 약간의 숨고르기 차원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다가 내년 한 2분기나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재차 3천에 대한 포인트를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 화학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 중에서 대표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 뭐 LG와 현대차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거에 대한 변동성을 감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면서 내년 상반기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 왔을 때라도 좀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조금 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출 관련주,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LG화학 이러한 종목들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결국 좀 지금도 잘 가는 종목들을 내년에도 좀 더 보셔야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네요.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사상 최초로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8만 전자를 장중에 기록을 한 거죠.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 내년 스마트폰 생산,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러한 호재가 겹치면서 8만 전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종가는 8만 원을 지키지는 못했고 올해도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약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기세대로라면 내년에는 10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동안 PER 수준 봤을 때 15배 정도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 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12배, 13배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 주가가 머물렀었는데 지금은 현재 지금 15배까지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가 뭐 삼성전자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이 삼성전자의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의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PER을 28배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8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적인 어떤 반도체 업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분명히 이 부분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말씀하셨듯이 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8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찍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디램 가격이나 디램 업황에 대한 부분이 받쳐 죽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삼성전자에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디램 특히 이제 파운드리 사업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뭐 TSMC, 그러니까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도 내년에 기대해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9만 원 초반과 8만 원 후반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내년 정도 됐을 때 이 디램 가격의 어떤 상승 추이와 삼성전자 파운드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액이 확인된다면은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곧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전문가님?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어떤 숨고르기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삼성전자를 뭐 단기로 투자하신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이 돼요. 뭐 중장기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뭐 1년,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상을 바라보시고 투자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중장기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화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이 수소 태양광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사인 한화 주가 반등세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한화솔루션이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한화 또한 신사업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1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한화솔루션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솔루션에 보면 5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문가님, 앞으로는 어떨 거라 전망하세요? 네, 올해 뭐 하나그룹주들은 참 이게 내후회한이 많았죠. 네. 우선 뭐 니콜라 사태 때문에 주가도 이제 지지부진했던 건 다른 업종 대비해서 다른 그룹주들 대비해서는 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서 1조 2천억. 대부분 본다고 한다면 유상증자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 재무 구조가 취약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는 이제 주가 약재가 되겠지만은 이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는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그 주가가 지금 긍정적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런 하나그룹주들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후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하나그룹의 의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양광도뿐만 아니라 뭐 수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생산 설비나 구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주들의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중장기적인 목표이긴 해요. 중장기적으로 비전 제시했지만 하지만 중장기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주들의 이런 사업 투자와 또 유상증자에 의한 이런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나 봤을 때 유상증자고 어떤 하나솔루션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나잖아요, 지주사.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 그룹주들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측면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 지분 구조나 여러 사업 부분을 봤을 때 하나 그룹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화솔루션을 보면 올해 초에, 그러니까 3월 저점을 찍었을 때 9천 원이었다가 5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것 같은데 지금 좀 쉬고 다시 또 반등을 한다면 내년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로 열어두세요, 전문가님?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옛날에는 실적에 나오는 제가 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하나솔루션의 어떤 목표 주가를 어떤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측정할 때 내년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PR을 대비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들의 특히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땡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 하나솔루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6만 원, 7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단언하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땡겨오는 거지 어떤 실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아니라 일단 뭐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한 6, 7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는 KTP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